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저학년들이 온라인 개학에 마지막으로 합류했는데요. 사실상 학부모들의 개학이 될 거라는 우려는 결국 현실이 됐고 학교 돌봄교실의 교사들은 접속장애에 또 학부모 민원에 진땀을 흘렸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이 된 가연이가 수업을 받기 위해 거실 TV 앞에 앉았습니다. 집에서 EBS 방송을 통해 수업을 듣는 것이 신기하기도 하지만 친구들도 없이 수업을 듣는 것이 금세 지루해지기도 합니다. TV에서 하는 것보다 학교에서 하는 게 더 재밌어요.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어요. 아직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학년인데다 출석 체크나 과제 제출은 온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하다 보니 엄마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제 같은 것도 이제 혼자 하기는 좀 버겁고 옆에서 엄마가 어떤 식으로 뭐 반차를 내든지 휴가를 내든지 해서 애 교육할 때 수업 들어갈 때 같이 봐줘야 되는 게 너무 불편한 것 같아요. 낮 시간대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는 가정에서는 긴급 돌봄 교실에서 원격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담임 교사가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도왔지만 접속자가 몰리면서 접속 장애가 속출했고 금요일에 다 점검이 다 됐는데 또 오늘은 안 되네. PC도 잘 되는 모습인데 지금 그것이 버릇돼서 안 되는 거죠. 집중력이 떨어지는 저학년 아이들을 돌봐야 하는 데다 학부모들의 문의 전화까지 응대해야 해 교사들은 진땀을 흘려야 했습니다. 온라인 개학과 함께 긴급 돌봄을 신청한 학생은 전체 대상 학생의 15% 정도인 4,500여 명. 담임과 함께 돌봄 업무를 담당할 추가 교원이 투입되기도 했지만 일부 학교에 그쳤습니다. 이 원격 수업과 돌봄을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라고 교육부에서도 그렇게 지침이 내려왔거든요. 교사들에게 긴급 돌봄의 업무도 함께 지금 주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개학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자 교육 현장의 새로운 변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당장 부모의 도움 없이는 원격 수업이 어려운 상황이 되면서 학부모들의 고충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계획된 학생축제를 전면 취소할 예정입니다. 취소된 축제는 제주과학축전과 제주수학축전, 제주책축제, 제주진로직업 박람회 등으로 학생 건강과 면역력 강화를 위한 학교 스포츠클럽 축제는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축제 취소로 절감되는 비용은 코로나19에 대비한 학교 방역과 학생 지원 경비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온라인 접수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첫날부터 문의가 폭주했는데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형 재난긴급 생활지원금 상담센터로 문의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옵니다. 정부보다 한 달 앞서 지원금 신청을 시작하자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묻는 전화가 폭주했습니다. 보험료를 이제 다른 분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네는 이제 다른 세대로 분리돼가지고 이제 보험료는 0원으로 해가지고 선생님네는 신청하실 수 있어요. 접수 시작 2시간 만에 온라인 신청 건수만 1000여 건. 상담원은 14명밖에 없어 전화는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출생 연도에 따른 오부제 신청 안내가 하루 전날에 발표됐고 접수 홈페이지가 포털 사이트에서는 검색되지 않으면서 문의는 더 몰렸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화장실도 못 갈 정도로 전화가 끊임없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전화 받아서 전화 드리겠다고 해서 매몰한 경우도 전화를 드릴 수가 없을 정도로 쉴 새 없이 전화가 계속해서 오는 상황이거든요. 어제 신청자 가운데 심사가 마무리된 순서대로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이 이뤄집니다. 온라인 신청은 제주도 홈페이지나 행복드림 포털을 통해 24시간 이뤄지며 고령이나 장애인의 경우 주민센터로 요청하면 방문 신청도 이뤄집니다. 임금 근로자라도 소득 하위 50% 이하 가구는 지원 가능하고 1인 가구 20만 원부터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소득이 없는데 왜 의료보험료가 좀 과다하게 나왔다.
그런 거는 이제 지급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은 이제 심사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제 최대 5일까지 걸릴 수도 있다. 제주도는 다음 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오부제로 신청을 받고 다음 달 22일까지 접수를 마감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휴업과 휴직이 확대되면서 지난달 일시휴직자는 2만 5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1% 증가했습니다. 총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일시휴직자 비율도 6.8%로 지난해보다 4.4%포인트 늘었습니다. 한편 경기 불황이 모든 업종으로 확산되면서 임시 근로자는 지난달 5만 2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6천 명 감소했고 일용 근로자도 2만 4천 명으로 2천 명 줄었습니다.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아직도 장애의 문제를 복지적 시각에서 접근하다 보니 실질적인 변화의 속도는 더딘 것이 사실인데요. 장애인의 눈에서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며 활약하고 있는 도의원들을 소개합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경사로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섭니다. 계단으로 돼 있던 출입구가 경사로로 바뀌면서 혼자서도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누구나 이용에 제한이 없는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이 확대되면서 이뤄진 변화로 장애인의 눈으로 정책 발굴에 애쓰고 있는 김경미 의원의 조례 개정안 발의로 이뤄낸 성과입니다. 나가고 싶고 그런 욕구가 있는데 그런 불편함을 있다 보니까 그 동선을 좀 파악을 하고 여기 좀 화장실이 없더라. 그러게 되면 음료를 좀 자제하고. 제주 시내에 위치한 한 특수학교는 오랜 수건을 잃었습니다. 실습 공간이 부족해 자립을 위한 취업 과목을 운영하기 어려웠는데 오랫동안 장애 아동에 관심을 가져온 도의원의 활약으로 추가 부지를 확보하면서 취업을 위한 실습장을 추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특수교육 전공을 했고 장애 아동들을 봐왔던 입장에서 보면 특수교육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제 부모님 마음으로 다가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혼자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게 된 것도 오랜 세월 장애 문제 해결에 나서온 장애인 의원의 세심한 관심에서 비롯됐습니다. 집에 현관 앞에서 제 세상을 졌어요. 이건 내 기준으로는요, 이건 사회적 타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지 않나요? 누가 옆에서 살짝만 도와줄 수 있는 분이 있었으면 그렇게 죽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제주도의회에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입성한 것은 지난 10대 때가 처음. 이번 11대 의회에는 모두 5명의 의원이 활약하면서 제주도의회에서의 장애인 정책 발언 수도 지난 한 해만 330여 건으로 100건 남짓하던 예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제주의 한 골프장에 살고 있는 고니들이 황당한 소유권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대기업들이 자신들의 목장에서 날아간 것이라며 돌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골프장 측이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DNA 검사까지 받아야 할 처지가 됐다고 합니다.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골프장 안 연못에서 유유히 헤엄치고 있는 커다랗고 하얀 새. 날개 길이 3m, 몸무게 12kg으로 고니류 중에는 가장 큰 우름고니입니다. 미국 알래스카가 원산지인 고니들이 4년 전부터 제주 서귀포의 한 골프장에 나타났습니다. 어디선가 한 마리씩 날아오더니 최근에는 4마리까지 불어나 골프장의 명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달 초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별장이 있는 제동 목장 관계자들이 경찰관들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10여 년 전 수입해서 키워온 고니 가운데 일부가 골프장으로 날아갔다며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한 마리가 놀러 나갔다가 또 자기 저희 형제들도 데리고 갔다가 또 결국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 우리가 안전하게 키우는 게 더 낫다 해서 지난번에 데리러 갔던 거죠. 하지만 골프장 측은 고니들이 스스로 날아와 먹이까지 주면서 돌봐줬을 뿐이라며 고니를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고니가 좀 자유롭게 이동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정도 들고 그래서 고니들이 좀 소유권 지정하기는 시간이 좀 많이 흐른 거 아니냐. 이 고니들은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의 어머니인 이명희 고문이 각별히 아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진그룹 측은 고니의 DNA 검사라도 해서 소유권을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실제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네, 다음은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선거 기간의 소회와 앞으로의 구상과 계획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서귀포시 선거구 위성곤 당선인을 김항섭 기자가 만났습니다. 이번 선거 운동 하시면서 당선에 좀 확신했던 순간과 또 좀 위기라고 느꼈던 순간이 있을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서 어르신들을 이렇게 인사를 다니면서 만났는데 다 저를 찍었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대정이라든가 성산 쪽에서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다. 그래서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전화를 쭉 받았는데 그때가 지금 이렇게 앞서고 있긴 하지만 상대도 열심히 추격하고 있구나. 그래서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개발들이 제대로 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풀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대안으로 저는 이제 공약으로 헬스케어 타운인 경우는 그 제주대학교 약학대학을 유치해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헬스케어 타운을 그냥 이제 부동산 분양하는 이런 개발이 아니라 실제 제주도 성장에 도움이 되는 제약, 바이오에 이제 그 기업들 유치하고 도민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일이 올해 안에 좀 마무리 좀 돼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은 아니겠지만 사실은 이제 갈등이 5년 동안 지속되어지는 과정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갈등이 이제 조기 종식을 위해서는 찬성을 하시든 반대를 하시든 이 기한은 서로가 좀 합의를 좀 해서 결정을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 지도부가 전략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상임위를 배치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원했다고 꼭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제주에 이제 가장 필요한 상임위가 1차 산업이 많기 때문에 농해 수위가 필요할 거고 저는 1차 산업 부분에 좀 일을 하고 싶은 내심은 갖고 있지만 이제 전략적 판단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난 4년 동안 배우고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더 큰 서귀포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선거 과정 안에서 저에게 주신 많은 의견들, 많은 질책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정치에 반영되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희망이 있는 서귀포, 더 큰 서귀포를 만들기 위해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업체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지원을 받았다는 곳보다 받지 못한 곳이 더 많은데요. 금융기관들이 부실한 기업에 돈을 빌려줄 수 없다는 자세로 대출 심사를 깐깐하게 해서 업체들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강원 영동 김인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번호판을 뗀 버스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 버스 수요가 크게 줄어들자 업체가 버스마다 붙는 세금과 보험료 부담을 견디지 못해 자발적으로 번호판을 정선군에 영치했습니다. 현재 2달간 수입이 끊긴 상황. 경영난을 해결하고자 대출 신청을 해서 강원도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막상 은행의 문턱은 넘지 못했습니다. 도에서는 이제 그 지원 승인이 났습니다. 이제 은행권에 가면 은행에서는 이제 너무 그 재무제표라든가 이런 걸 보고 이제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대출이 진행이 안 되는 걸로 자꾸 결론을 내려서 23년째 정선에 자리 잡고 있는 시멘트 회사도
긴급 자금을 신청했지만 대출을 못 받았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하락해 자금이 필요해진 건데 매출이 하락했다는 이유로 대출을 못 받게 된 겁니다. 개선된 게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대출이 어렵다. 기존에 이제 금년에 투자 계획 잡아놨던 것들도 다 하반기 쪽으로 미루고 건설 공사가 없는 겨울을 보내고 공사가 재개되는 봄에 맞은 코로나 사태는 지역 중소건설업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것들이 현존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는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절당하기가 저 대부분이 거절당합니다. 건설회사에서 어떤 담보 물건을 가져와라, 뭐 신용평가도가 낮다. 정부와 강원도가 대출이자 보전 등 다양한 긴급 자금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자금난이 생겨 대출 신청을 했지만 매출이 크게 줄다 보니 은행에서는 대출금을 갚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대출을 안 해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자체 신용 등급이 아닌 우리가 신용평가사에서 하는 신용평가를 받으면 그런 어떤 일부 지금 지원받는 업체가 뿐만 아니고 더 늘어날 수 있는 어떤 그런 업체들이 좀 많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정책의 세밀한 조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사태는 점차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만 지역의 많은 중소업체들은 대출 혜택도 받지 못한 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은 강한 바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강풍과 돌풍이 예상되는 만큼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점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산지와 중산간 도로에는 안개와 방무가 짙게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겠는데요. 출근길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남아하면서 대기가 건조하겠고요. 모레까지 아침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낮 기온은 더 내려가서 예년 이맘때보다 5도가량이나 낮아 쌀쌀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되고 있지만 황사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고요. 내일은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서부 남부가 11도를 보이고 있고요. 동부가 10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가 18도, 동부가 17도, 북부 16도, 서부는 14도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은 구름 많겠고요. 현재 기온은 12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5에서 2.5m로 조금 높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흐린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서근찬 판사는 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허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허 씨는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에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등장하는 동영상 등 음란물 600여 건을 업로드해 회원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주고 포인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허가 취소를 둘러싼 재판이 제주지방법원에서 오늘 첫 변론을 갖고 시작됩니다. 녹지국제병원은 재작년 12월 제주도가 내국인 진료를 금지하는 조건부 허가를 내준 뒤 3개월 안에 개원하지 않는다며 허가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었습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녹지병원을 공공의료기관으로 전환하라며 오늘 청와대와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다음 달 가정의 달 기념 행사가 잇따라 취소될 예정입니다. 제주시는 가정의 달을 기념해 예정됐던 5월 5일 제98회 어린이날 해피 아이 사랑 대축제 행사와 8일 제48회 어버이날 기념 행사, 18일 성년의 날 전통 성년식 행사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